그러면 서영교 의원님 모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이 모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온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밝혀진 것 중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시작했던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그마치 장장 4년입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불력하고 수많은 문건들이 터지고 포렌식 당하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은 누가 보상합니까? 드디어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검찰은 그 무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런데 서훈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무죄로 정리되었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안보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 재판은 온 세상에 알려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동안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수없이 잘못된 수사와 잘못된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들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대고 그리고 이 세월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밝혀냈고 제가 오늘은 이 사진 한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장 김규현입니다. 김규현의 문건을 저희가 찾아냈죠. 김규현이 7월 5일 9시 30분 윤석열에게 보고를 들어갑니다. 보고를 들어갔다가 이 서해 사건을 보고했더니 윤석열이 고발을 지시했다라고 자기가 그 문건에 썼습니다. 우리가 이 문건을 찾아냈고 김규현에게 직접 물었더니 하는 말, 대통령이 고발 지시할 수 있다라며 드디어 그 사람의 발언으로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서해 공무원 사건이 수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밝혀냈고 오늘 그 문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은채 국정원 당시 1차장인가요? 국정원 차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사가 조작 기소되었는지를 한 번 더 사례를 아까 말한 윤석열의 하명 수사였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노은채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22년 8월 12일 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노은채를 다 압수수색해 갑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노은채를 불러서 조사하는데 노은채가 기억이 안 난다며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압수수색 영장에 써 있습니다. 그게 8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노은채는 8월 12일 전에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노은채는 9월 1일 첫 수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통령 때 거짓 압수수색 영장과 똑같이 여기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거짓말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국정조사 때 밝혀냈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못되고 나쁜 짓을 했는지는 이제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 전 북한에 드론을 띄웠던 것으로 30년 징역형을 또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문재인 정권 정적을 제거하고 이재명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검찰을
이용하고 수단화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밝혀내는 과정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 서해 공무원 사건이 무죄로 2심까지 나오고 그리고 상고를 포기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자들이 무슨 짓들을 했는지 저희들은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사건 무죄 판결로 확인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무죄 판결을 검찰이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가 우리 사회에 남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을 것은 이제와 상고를 포기한다고 검찰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끝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돌격대가 되었던 윤석열의 감사원과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윤석열이 지시하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앞장서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장단을 맞추고 검찰이 확인 사살을 한 전형적인 조작 기소 사건입니다. 애초 국방부는 사건 당시 수집한 SI 첩보에 대한 정보 분석 결과는 틀리지 않았으며 달라진 건 없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입맛대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었던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국정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SI 첩보를 없다고 우기며 자신들이야말로 거짓말을 천연석스럽게 했습니다. 감사원은 검찰 수사관 노릇을 자청하며 공소장을 대신 써주었습니다. 사건 당시와 달라진 팩트가 아무것도 없는데 결론만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시받은 대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묻지마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조작 기소의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서해 사건은 감사원, 검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이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일 때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입니다. 미래 세대는 이 사건을 권력의 사적 정치 보복의 끝판왕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비록 2심에서 전원 무죄가 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 이 모든 일에 가담한 이들에게 엄중한 법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 역시 이 조작 기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정으로 사용하고 애꿎은 사람들을 향한 정치 보복에 사용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날이 이 사건의 최종 마침표가 찍히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